오늘 핫토픽 두 번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 지지율 40%대 추락 끝이 보인다 이건데, 자, 이재명뿐이 아니고 이재명에게 장동욱 그 신임 대표가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분명히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전포고를 받은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동욱에게 선전포고를 받은 인물이 누구냐? 바로 한동훈입니다. 같이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죠. 자, 한동훈도 이번에 사실 본인의 이제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친한계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 한동훈만 딱 놓고 보면 한동훈은 이번 그 짧은 전당대회 기간에 3번의 쓰라린 실패를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3번 쓰라린 실패를 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자기 대선 주자 한동훈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패배는 뭐냐면은 바로 이 최고위원 안에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하지 안 했죠. 대선 그 대표 후보로 출마를 안 했습니다. 출마를 하지 않은 거야. 뭐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지금 그 바로 직전에 김문수 후보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떨어져서 당선될 확률이 없는 데다가 본인이 대표가 돼봤자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좌파 진영에서 국민의힘을 없애버리겠다고, 그 해산시켜버리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슨 뭐 이 탄핵에 찬성을 해서 그 탄핵에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산을 시키려고 하는데 탄핵을 찬성을 한 한동훈은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 좌파 진영하고 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자기가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어쨌든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지면은 또 내려와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고 조경태를 출마를 시켰는데 조경태가 그 하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문수 장동혁에 비해서 거의 절반밖에 받지 못해서 떨어졌죠. 거기다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건식 최고위원회에서 뭐 본인들의 그 또 친한계의 분석으로는 유일하게 혼자 출마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최다 득표를 해서 선임 최고위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 김건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도부 안에 아무도 집어넣지 못했죠.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이라고 있지만은 우재준은 친한계는 맞죠. 한동훈이 공천을 줬으니까. 그렇지만 대구가 지역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거의 친한계는 이번에 지도부 안에서 전멸을 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패배죠. 이번 그 전당대회의 최대 패배자는 한동훈인데 그게 첫 번째 패배고 두 번째 또 패배를 바로 이어서 기록합니다. 뭐냐면은 이 대표 경선에서 결선이 결정되기 전에 4강전을 할 때 계속 안철수와 조경태가 단일화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었죠. 한동훈이. 단일화하라고 메시지를 집어넣었는데 안철수가 그것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단일화? 나는 맨날 단일화 하면은 내가 뭐 만만한가? 나는 왜 맨날 단일화 대상이 돼야 돼?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고 완주를 했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결과를 보면 단일화 했어도 어차피 한 사람 그 조경태 결선에 못 오릅니다. 그때 득표율을 다 합해도 그 단순하게 1 더하기 1이 2가 된다고 해도 다 하면은 뭐 그 한 12만밖에 안 되니까는 이 14만을 얻은 두 사람에 비해서 적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단일화도 안 됐다. 이것은 한동훈의 어떤 마크 영향력, 조정력 이런 것이 거의 제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패배를 했고 세 번째 패배가 지금 이번에 김문수를 그 사실상 그 찍어달라고 메시지를 낸 겁니다. 최악, 차악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김문수가 떨어져 버렸죠. 특히 당 안에 책임 당원들에게서 장동혁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됐으니까 이 한동훈의 영향력은 또 다시 한번 바닥을 드러냈다. 그래서 세 번의 이 패배를 당하면서 그 본인이 직접 출마한 것은 아니지만은 본인의 메시지가 관철되지 않고 이런 것들도 패배죠. 그래서 패배를 당함으로 해서 한동훈이 이 최대의 패배자가 됐다. 그러면은 대선 후보로도 이제 등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몰락, 소멸의 길, 친한계 전체가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동훈은 몰락하고 친한계는 소멸한다.
따로 나가서 당을 차릴 것이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 같이 따라 나갈 사람 없습니다. 한동훈이 나간다고 해서. 비례대표는 당을 떠나면은 그 국회의원직이 날아가 버리죠. 자, 그리고 지역구 친한계는 지금 워낙 국민의힘 그 세력이 강한 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걸 못 떠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동훈 혼자 떠날 수도 없죠. 한동훈은 당분간 제2의 유승민의 길을 걸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치 평론 정도 하는 그 수준에 머물지 않겠는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계 지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뭔가 기회를 노리는 모습입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뭐 이제 장동혁이 되면은 장동혁에게 막 시비를 걸어서 끌어내려서 아주 초단계에 끌어내려서 다시 한번 당권 도전을 시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는데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조경태입니다. 조경태. 자, 오늘 장동혁 그 대표 체제가 출범을 한 날 그때 탈락을 한 조경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장동혁 대표 선출에 대해서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침몰로 몰고 간다면 신임 대표라도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임 대표라도 두고 볼 수 없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들은 당을 떠나라는 메시지를 낸 거죠.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는 본인과 조경태 본인과 한동훈계가 친한계가 다 해당된다는 걸 다 누구나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발끈하는 겁니다. 당 대표가 새로 취임한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민주당 논평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조경태가 내는 그 SNS에 글을 올린 게 위헌 불법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내란 수개죄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 지지하는 세력과 함께 손을 잡고 당대표에 당선된 장동혁 대표는 이제라도 특정 지지 세력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 당원의 대표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마치 이 민주당하고 똑같은 내란 수개죄. 이거 민주당이 처음 갖다 붙인 프레임이죠. 법률 용어도 아닌 그것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이 민주당 원래 조경태 원래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 출신으로 뭐 3선까지 하고 그때 뭐 사정이 또 여의치 않아서 국민의힘으로 돌아섰는데 민주당은 지금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다시 친한계가 지기를 해볼까를 도모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것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똑같이 선전포고를 장동혁이 한동훈과 이재명에게 했는데 이재명은 오늘 공교롭게도 지지율이 40%대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재명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취임을 하면서 65%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자회견에서 65%가 굉장히 높은 것 아니냐 하니까 이재명이 했던 말이 높지 않다. 문재인은 85%로 시작을 했다. 근데 나는 65%가 높지 않다. 그런데 퇴임을 할 때는 이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만큼 이재명 본인도 자기 지지율이 생명줄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지율 떨어지면은 재판은 속행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언제 40%대로 떨어지느냐. 지금 지난주에 리얼미터를 비롯해서 50%대 토반까지 갔는데 드디어 오늘 40%대로 떨어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팍팍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버리 리서치가 에버리 뉴스 그리고 미디어 로컬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 지역 언론 클럽 지역에 있는 언론인들이 서울에 이제 와 있는 그 지역 언론인 클럽이 공동으로 의뢰를 해서 발표를 한 건데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8월 넷째 주 조사에서 이재명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45.6에 머물렀습니다. 드디어 45.6%. 자, 45.6%인데 이게 8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한 달이 채 안 되네요. 3주네요. 8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 비하면은
10.3%포인트가 추락을 한 겁니다. 한 달 사이에, 한 달도 채 안 되는 사이 10.3% 추락. 지금 반등을 할 기미도 거의 없죠. 오늘 그 트럼프하고 회담도 지금 속살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텐데. 한 달에 10%면은 다음 달 되면은 30%대로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못지않게 의미가 있는 것이 부정평가. 이재명 국정운영 잘 못해. 이 부정평가가 50.9%가 나왔습니다. 절반이 넘어섰죠. 이 부정평가는 8월 첫째 주에 비해서 무려 11.6%포인트가 확 올라갔다. 11.6%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골든크로스가 돼버린 거죠. 부정평가가 50.9, 긍정평가가 45.6. 부정평가가 더 앞서버렸습니다. 자, 이런 조사가 오늘 처음 나왔고 아마 이번 주에 또 발표될 계속 그 조사들이 발표될 텐데 뭐 MBS나 갤럽이나 이런 데도 발표가 되겠죠. MBS와 갤럽은 이 전화 면접원 조사인데 거기도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ARS 조사도 그 떨어지는 속도는 비슷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돼서 이재명에겐 이 위기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 제가 8월 위기설을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아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또 8.15 특사에 조국하고 윤미향을 끼워 넣은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률이 기국한다. 그래서 이 대북 송금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배상률이 기국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쪽하고 딜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재명의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일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했죠. 그런데 이 출범과 맞춰서 이재명의 지지율도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 들어간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이 8월 첫째 주보다 8.8% 하락을 하고 국민의힘은 12.3%가 상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8.8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12.3이 상승을 해서 민주당 40.4, 국민의힘 39.3 오차범위 안에 딱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는 것이죠. 특히 지금 기존 보수층들이 계속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의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재명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일부나마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 보수층이 떠난다는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조사에서도 대구 경북 보수의 텃밭이죠. 지난번 조사에서 민주당이 43.6, 국민의힘 33.0 이래서 민주당이 10.6%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8월 첫째 주에. 그런데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민주당은 29.1, 국민의힘이 51.8, 국민의힘이 51.8, 민주당 29.1, 국민의힘이 22.7%포인트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지지율은 이 대선 이전의 정당 지지율과 비슷한 양상으로 돌아갔다. 자, 이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대선 이전과 비슷해진 상태에서 장동혁 효과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겠죠. 장동혁 효과, 강력한 이 대여 투쟁, 반독재 투쟁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장동혁 효과가 나타나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하면은 전국의 양상이 새롭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민주당 제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하나만 좀 말씀드려도 제가 계속 전달을 해드린 내용이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구치소에서 그때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라고 했을 때 두 번의 이 충돌이 있었죠. 한 번은 특검이 일종의 허위 브리핑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서 처음에 갔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수의 옷을 입고 있다가 철수를 하는 듯해서 돌아간 줄 알고 다시 이제 옷을 벗고 있는데 다시 그 특검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다. 그 장면 하나 있죠.
또 두 번째 장면은 특검이 다시 강제 구인을 하려고 10명 이상의 그 교도관들 중에서도 뭐 기동 타격대 같은 교도관들을 투입을 해서 의자째로 이렇게 차에 실으려고 하다가 의자가 빠지는 바람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그 두 가지인데 이 CCTV를 제출을 하라고 양쪽이 다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쪽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하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그 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교도소 쪽에서. 그러니까는 이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번에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이 됐죠. 국회 법사위가 CCTV를 건네라고 법사위 의결로 지금 구치소에 요구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꼼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CCTV를 9월 1일 오전 10시에 열람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의결을 하면은 구치소에서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인데 구치소를 간하를 하는 정성호가 계속 넘기라고 하고 있으니까는 아마 넘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법사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윤 전 대통령의 이 CCTV 열람, 이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거수 표결을 했는데 찬성이 10명, 반대 5명으로 가결을 했다. 이제 반대는 국민의힘 쪽이겠죠. 그런데 추미애가 오늘 첫 법사위 회의를 진행을 해서 첫 작품이 이겁니다. CCTV 열람하겠다.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해서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CCTV 열람 후 대국민 공개는 결정을 하겠다. 이제 자기들끼리 열람을 하고 나서 이걸 국민에게 공개할지는 그때 그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뭔가 떠오르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공개 안 하겠다. 자기에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공개하겠다. 그래서 망신 주겠다. 이 이야기죠. 정성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예결위 전체 회의에 나와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법사위에서 그 CCTV 공개하는 것에 대한 그 의결이 예상되는데 의결을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면 공개할 것이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자, 마치 이 국격을 생각을 해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다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법률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이 된다면은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 자, 일단 의원들이 열람을 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제 그거를 CCTV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의원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번 확인해보고 이 열람 여부를 그러니까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 말은 결국 종합을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은 공개를 하고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은 정말 교도관들이 와서 뭐 강제로 그 집행을 하려고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교도관들을 그렇게 했으면 교도관들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 같으면 공개를 안 하겠다. 자, 그 말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